자, 이번 시간은 325페이지 용의권에 관한 등기. 자, 이 부분 봅니다. 자, 전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했냐면 소유권과 관련된 거 했었죠. 그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익물권, 용익물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에 대한 내용은 뭐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죠. 자, 먼저 지상권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타인의 토지에 B가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공작물을 소유한다라든지, 그죠? 건물을 소유한다라든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타인의 토지를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무엇이라 한다? 지상권이다라고 하는데, 지상권은요, 1필지 정부에 성립이 되고 1부에도 성립이 되지만 지분에는 용익물권은 지분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일부에 지상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때 뭐를 첨부하면 돼요?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그 범위를 표시를 하면 되겠죠.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지상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때는 분필을 먼저 안 되니까 분필을 먼저 하고 설정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분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A를 지상권 무엇이라고 하고 지상권 설정 자라 하고, B를 여기서 지상권자다라고 표현을 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둘이 A와 B가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가서 신청을 해야 돼. 원래는 이제 권리 등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이기 때문에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가서 뭐를 작성을 해요? 요 신청 정보를 작성하더라 이겁니다.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데,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무엇이 있다?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기록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 사항이 있죠. 근데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은 바로 보다 지상권의 무엇?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수목 소유냐, 공작물이냐, 건물이냐. 목적과 무엇을 쓴다? 목적과 범위를 쓰더라 이겁니다. 범위는 전부일 때도 써야 돼요. 전부도 가능하고, 저기서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일부일 때는 뭐를 첨부하자?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의적 기록 사항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지료. 지료는요, 지상권의 요소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료는 없으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 있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민법에 최단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죠. 공작물은 5년이고 건물은 15년이고, 그죠? 수목은 몇 년이다? 30년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목을 소유하는데 신청서에 20년으로 써도 최단 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3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최장 기간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최장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지상권 등기는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해요. 지상권은 불확정 기간으로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교재 이제 327페이지에 보시면 지상권의 정의가 나오죠. 맨 위에 개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고,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 가능하고 지분에는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상권은요, 이중의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지상권은 안 돼요. 농지에 가능할 것이냐? 지상권은 농지에 가능하더라. 전세권이 농지에 안 되는 거고
지상권은 농지에 가능합니다. 다만 농작물을 소유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정보에 신청정보에 보시면 필요격사항은 목적과 무엇이다? 범위. 목적은 반드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적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범위는 전부일 때도 일부일 때도. 일부일 때 뭐를 첨부해라? 지적도를 첨부해서 범위를 써줘야 되겠고요. 존속기간이라든지 지료는 무엇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지상권을 1필지 1부에 설정할 때는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었죠. 1부에 할 때는 도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직 잘못 설명했네. 지상권을 1필지 1부에 설정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거쳐야 된다. 아니죠. 도면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1필지 1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1부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별도로 분할을 하지 않고 그냥 뭐만 첨부해서 도면을 첨부해서 그 범위만 딱 표시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뭐 직권 등기 할 때 설명한 것 중에 있는데 1번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 A가 있는데 수목 소유다. 그 수목은 몇 년이에요? 수목은 30년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20년이 남은 상태에서 A가 무엇하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된다 그랬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1-1 해가지고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을 맺고 이것을 등기함으로써 무엇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약정 등기는 이렇게 형식은 어떻게?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앞에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326페이지를 보시면은 정가운데 뭐가 써 있어요?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무엇한다? 약정이 있을 때 이를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1 해가지고 지상권의 소멸의 약정이라고 써놓고 소멸 사이에 지상권자의 사망이라고 써있죠. 이럴 땐 단독으로 그 등기를 또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상권 이전할 수 있나요? C 앞으로 지상권 이전할 수 있죠. 그 지상권 이전 등기는 어떤 형식으로? 부기 등기다. 왜 그럼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냐 이거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등기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 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또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뭐도 가능해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이것도 당연히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이 경우에도 부기 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등기부 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나오죠. 자, 구분지상권은 한 5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5가지 정도가. 자,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량을 설치하더라. 그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구분지상권을 해야 돼요. 아니면 밑에 뭐가 들어가 이렇게 지하도로라든지 고가도로.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분지상권인데 지상권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 이거죠. 구분지상권은 일반적인 지상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수목 소유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중의 구분지상권 가능하다 이거죠. 이중의 구분지상권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도로가 있고 또 여기 지하도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 지하도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중의 구분지상권 가능하고요. 지상권과 달리 구분지상권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도면은요 2차원의 개념이에요. 이와 같이 이렇게 2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도면에다가 이러한 고가도로라든지 지하도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대신에 등기부상에서 뭐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몇 메다에서 몇 메타 요거를 등기부상에 우리가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소유권 이외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자의 무엇을 첨부한다? 그들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층적 구분 건물에서 이와 같은 건물을 계층적 구분 건물이라고 했을 때 어떤 계층적 구분 건물에 있어서 특정 계층을 무엇하기 위한 소유를 하기 위한 특정 계층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 자, 329페이지 맨 위에 개요 나와 있죠.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그 지상에 지하 또는 지상에 그 공간을 상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지하철이라든지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건데 수목은 안 된다라고 써 있고요. 그죠? 이 중에 구분지상권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신청 정보에 필요로 계상, 임의적 계상 한번 보시고요. 첨부 정보에 보면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 뭐를 첨부하자? 승낙서를 첨부하자. 이게 1번, 이게 2번이잖아요. 이 정도가 무엇이다? 구분지상권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지역권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지역권은요, 1필지 전부에 가능하고요. 일부에도 가능하고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권은 이중의 지역권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제 일부에서는 따져볼 게 있죠. 승역지는 일부에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안 된다라는 거.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전부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요해 보세요. 지역권은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상권은 목적이 정확히 명확하게 있어요. 수목이냐, 공작물이냐, 건물이냐. 근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관망지역권, 기타 등등. 타인의 토지 소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역지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승역지를 자기 토지의 요역지의 편익에 의해서 이용되는 권리를 무엇이라 한다? 지역권이더라 이겁니다. 지역권. 밑에 줄 중요하죠? 지역권을 요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부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역지는 1필지 전부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승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의 중간에 요역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 토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승역지와 인접할 필요는 없더라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 근데 그림을 그리면 이쪽이 이제 승역지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무엇이란다? 요역지라고 하는데 이 승역지 토지하고 요역지 토지가 반드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는데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요. 이 승역지의 토지 소유자와 그 요역지의 토지 소유자가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를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무엇으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요역지의 토지 소유자를 무엇을 해서 권리자로 해서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토지의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하고 이 경우에는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줄 때는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인감을 또 첨부를 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승역지의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데 동그라미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로 하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을 목적으로 하면은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외에도 지역권의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의무자가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은 뭐를 표시? 목적을 써야 돼요. 목적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승역지에 대한 목적과 범위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331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요. 기억 이 승역지 토지 등기부 지역권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은 지역권은 여기다 하는 거. 승역지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가? 승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 합니다. 그러면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누가 해줘요?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승역지의 등기 기록해가지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표시를 기록하여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승역지 등기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관할이 동일할 때는 직권으로 하고요. 만약에 관할이 동일하지 않으면 통지하는 거죠. 그쪽에서 등기를 또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6번에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에는 그 지역권의 설정 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돼.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청 정보의 기록상에 보시면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표시를 쓰도록 되는데 요역지는요 다른 거 안 쓰고 소재와 지번만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 지목과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쓸 의미가. 그래서 소재와 지번만 쓰도록 되어 있고 임의적 기례사항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부종성 배제 특약, 용수 승역지의 용수 비용 특약, 비용 부담의 특약 이런 것들 민법에서 이제 한 번씩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고요.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역지의 토지의 소유권이 무엇이 되면 이전이 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이 전세권은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제 지상권하고 이제 차이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농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일단은 1필지 전부에 가능하고요. 일부에도 가능하지만 지분에는 성립이 안 되고 이중의 전세권 안 되고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334페이지 전세권의 개요를 보시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한다? 전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의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별개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전세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 전세권 등기는 당연히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공동으로. 누구랑 하는 거냐면 전세권 무엇?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하더라. 이거.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여기에 보면 이쪽에 지상권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지상권에서 뭐만 바꾸면 돼요? 전세권으로만 바꾸면 돼요. 전세권으로만. 그리고 여기 X로 표시가 되고 G로 빼고 전세금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목적 빠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둘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상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뭐가 있어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기 사항이 있고 무엇이 있다? 임의적 사항이 있는데 전세권은 목적이 들어가지 않아. 조심하셔야 돼요. 목적이 아니라 전세금과 무엇이다? 전세금과 범위가 필요기 사항이 되는 것이고 임의적 기대 사항은 무엇이다? 존속 기간이라든지 어떠한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금지에 대한 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기록하는 것이 임의적 기대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에 보시면 필요적 계상에 뭐가 나와요? 전세금하고 전전세금 범위가 나와 있죠. 전부 일부.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했다. 다만 최근 등기 선례에 의하면 전세권의 범위가 특정 층의 전부의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한 층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때는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인데 과거에는 여기에 3층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건물의 일부로 봐서 도면을 첨부했지만 한 층 전부라 하면 1계층 전부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 보시면 건물은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최단 몇 년이다? 최단 1년이더라 이겁니다. 존속기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약사항들. 뭐 전세권은 담보 제공도 가능하죠. 양도도 가능하죠. 임대차도 가능하죠. 그런 금지의 특약이 있을 때는 그걸 기록하자 이겁니다. 자,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전세권 이전이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형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이전 등기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형식은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부기등기. 그 다음에 2번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는 기본적으로 언제 할 수 있어요?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에 4번에 나와 있죠. 4번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뭐가 쓰여있어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이전할 수 있고요. 4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도 가능하다. 이건 언제 할 수 있어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고 만료 후에. 다만 이것을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전세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만료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권 변경. 이 전세권 변경에서는 요것만 하나 이 전세권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죠.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권리의 무슨 등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권리의 변경 등기에 해당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권리의 변경 등기의 가장 핵심은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잖아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가고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돼?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등기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고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거 말소 표시하고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에 3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전세금을 감액하면은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질 않아요. 근데 감액과 존속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 연장하는 것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그때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그냥 주등기로 하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승낙서를 첨부해야 부기로 할 수 있는 거고 하지 못하면 뭐다? 주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임차권의 등기. 임차권은 이제 채권이죠. 개요에 이제 중요한 거 몇 개만 밑줄만 긋고 이 부분을 끝내도록 할게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뭐를 지급해? 차임. 그래서 차임은 바로 필요적 사항이 되는 거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무엇이다? 채권계약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계약만으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 주임법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언제부터? 그 다음날 이 길부터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대부분 다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물권법이라든지 임차권에 대한 채권에 대한 임차권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우리가 물권법을 잘 정리하시고 임차권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시면은 쉽게 아마 여러분들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4번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청서의 기재사항. 자, 필요기 사항은 차임이에요. 차임.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처분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의 취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그 지급 시기, 임차 보증금의 약정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임차권 이전할 수 있죠? 임차권 이전 등기는. 근데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것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차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임대인의 뭐를 첨부해라?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다만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할 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에 그걸 기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 나오는데 얘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하죠. 그럼 법원에서 이제 무엇을 해요? 촉탁을 함으로써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촉탁을 함으로써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이때 5번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 후에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요. 5번도 중요해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경료가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는 등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 이전이라든지 전대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임차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담보물권인 저당권하고 마지막에 가등기를 정리를 해서 등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기본 과정에서 마무리 짓고
기본 과정에서 조금 안 했던 내용들은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담보물권하고 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